두 번째 강연자분 모실 건데요. 쓰레기 없는 세상은 가능할까라는 질문으로 도전하고 계신 분입니다. 카이스트 건설 및 환경공학과의 명재욱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애들 너무 귀여워.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건설 및 환경공학과에 있는 명재욱입니다. 좀 기다리겠습니다. 네, 저는 건설 및 환경공학과에 있습니다. 여기 학과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저는 환경공학을 하는 사람이고요. 환경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런 질문을 많이 던졌습니다. 쓰레기 걱정이 없는 지구를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주제가 지구를 살리는 질문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런 질문들을 많이 던졌다 보니까 제가 지금 하는 일까지 어떻게 이 질문에서 시작을 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대학교에서는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플라스틱을 어떻게 분해하는지, 그다음에 바이오 플라스틱이라는 또 새로운 물질을 또 어떻게 만드는지, 친환경 구분자를 어떻게 설계해야 될지 이런 주제들에 관심이 많이 있고요. 여기가 이제 저랑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팀입니다. 간단한 퀴즈를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기 딱 리스트가 있죠. 이게 혹시 뭔지 알 것 같나요? 혹시 그냥 큰 소리로 한번. 직업, 예, 맞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희망하는 직업,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장래희망,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 같은 직업, 이거 비슷해지고 있어요. 이거 뭘까요? 예. 네, 맞습니다. 이게 제 어렸을 때부터의 장래희망을 어렸을 때부터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이 나는 그 시점부터 유치원 때는 유치원 버스기사 아저씨가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요게 제가 머릿속에 딱 기억 남는 그런 장래희망이었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아까 중장비 기사도 배워보고 싶었고 경찰 대통령도 되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커가면서 새로운 직업군을 알게 되었어요. 회계사라는 게 내 성격에 되게 잘 맞겠다라고도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대략 한 중학교 때 정도부터 환경이라는 이제 키워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환경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는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환경이라는 주제에 대해 관심이 많았으니까 내가 앞으로 환경 관련된 일을 하면 좋지 않을까. 환경 하는 일 중에서 굉장히 높아 보이는 환경부 장관이라는 직업이 있다더라. 그래서 그런 것도 되어보고 싶었고, 환경운동이라는 어떤 활동도 참여를 해보면서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일이겠다 싶어서 환경운동가가 되고 싶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되게 그 환경 문제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그 당시에는 뭐 인터넷 같은 게 없었지만 뭐 다큐멘터리나 환경 도서 같은 거를 봤을 때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오면 정말 막 눈물을 흘렸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그래서 막 지구가 너무 걱정이 된다. 뭐 이런 걱정이 되었었고, 이거는 부끄럽지만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썼던 독후감, 뭐 과학 에세이 뭐 이런 거예요. 숙제였고요. 이런 자리를 이제 준비하면서 되게 오랜만에 한번 들춰봤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앞쪽에 보면 뭐 제가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뭐 어떤 이런 환경 문제 때문에 막 눈물을 흘리고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요. 여기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제가 과학에 관심이 많아서 과학자가 되고 싶다는 어떤 어렴풋한 생각은 있는데, 과학자들이 어떤 개발하는 기술로 인해서 환경이 파괴된다는 그런 것들에 되게 걱정을 하는 그런 마음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에 관심이 있고 과학도 관심이 있는데 과연 이 두 개가 공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되게 고민을 이때부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환경 운동이라는 것을 한번 참여를 해보게 됩니다. 요즘에도 아마 학생들이 자원봉사 활동 같은 걸 아마 할 기회들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뭐 어떤 몇 시간을 채워야 되는 그런 이제 숙제들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저는 고민하지 않고 바로 이제 환경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보면 이제 대전 환경운동연합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회원참여위원회 활동을 하고서 이제 거기서 과연 이제 시민으로서 어떻게 참여를 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제가 경험을 해봤고요. 혹시 여기가 어딜 것 같은지 초원 뭐 나온 것 같아요. 여기 몽골입니다. 네, 여기 몽골이고요. 제가 이제 2년 동안 몽골에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찍은 사진이고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죠.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곳에 살고 싶었는데 사실 몽골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요즘엔 황폐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여러 지역들이 특히 좀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몽골이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은 이런 뭐 아름다운 곳도 있지만 사실은 되게 황폐한 곳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몽골에 있는 동안에 거기에 이제 인공 숲을 조성하는 그런 활동에도 좀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제가 나름 이제 있었던 공간들 속에서 환경과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참여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본격적으로 연구라는 걸 처음 경험해보는 고등학생 때입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시절 때 카이스트에 가서 이제 어떤 연구 활동을 이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갑천이라고 카이스트 정문 바로 앞에 있는 하천입니다. 거기 나가서 수질 정화와 어떤 실험 같은 것들을 진행했던 어떤 보고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때 본격적으로 연구라는 걸 처음 경험해보고 이때 건설 및 환경공학과라는 이제 그 학과에서 연구 활동을 참여하고 뭐 지금까지 이제 제 어떤 걸어온 길을 결국 결정하게 된 어떤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저는 이런 쓰레기 문제에 되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한번 질문을 던져봤어요. 언젠가는 쓰레기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과연 우리가 쓰레기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지. 너무 실망시키고 싶진 않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쓰레기를 없애는 건. 이거를 이제 조금 과학적으로 한번 좀 풀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대학교에 들어와가지고 배웠던 물리학 학문의 이제 그 교과서 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뭐 요런 이제 개념이 나와요. 뭐냐면요, 뭐가 이제 인풋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갑니다. 아웃풋. 들어온 만큼 나와야 된다라는 이제 기본적인 아주 쉽게 설명하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물질이 어떤 물건이 들어간 만큼 나가야 된다. 뭐 에너지도 뭐 마찬가지고 어쨌든 어떤 뭐 물질이 있을 때 어떤 시스템 내로 들어온 만큼 나가야 되고 혹시 그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뭐 그 차이만큼 여기에 쌓이거나 없어진다. 이게 그런 법칙입니다. 혹시 이거를 좀 유식하게 표현을 하면 뭐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도 하고요. 뭐 물질 균형의 법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물질의 질량이 있을 때 그게 보존이 된다. 갑자기 사라지지 않는다. 뭐 그런 간단한 원리입니다. 이게 이제 다양한 분야에 이제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될 수 있는데 저희 이제 건설 및 환경공학과에서 가르치는 어떤 과목 중에서 유체역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물이 어떻게 흐르는지 보는 과목인데요. 이게 그냥 물줄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이 Q1로 들어오고 Q23으로 나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물의 양은 들어오는 물의 양의 만큼 나가야 된다. 그냥 간단히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Q1은 Q2 더하기 Q3 물이 들어온 만큼 나가야 된다.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한번 환경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환경에, 우리 시스템 내에 뭐가 이제 들어가고 뭐가 이제 나가야 될 텐데, 이제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원이라는 것을 뭐 받고 쓰레기, 폐기물을 내보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살아가려면 계속해서 자원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그게 뭐 에너지가 되었든 뭐 기름이 되었든 물건이 되었든 계속 자원을 사용하는데 당연히 계속해서 쓰레기는 나옵니다. 갑자기 어디로 사라지질 않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만큼 쓰레기가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쓰레기는 피할 수 없는 환경 활동의 부산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계속 활동을 하고 계속 뭐 먹고 활동을 하고 뭐 키도 크고 그럴 때 계속 먹고 계속 이래야 될 텐데 쓰레기는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쓰레기가 없는 세상이라는 게 사실상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계속해서 우리는 뭐를 쓰고 있고 뭐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뭘 만들어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약간 경제학 뭐 이쪽에서는 선형 경제라고 표현을 해요. 자원이 나왔을 때 우리가 그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물건,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생산품이라고 하고요. 다 사용된 거는 이제 쓰레기가 됩니다. 그 쓰레기는 자연 환경으로 배출이 돼요. 그래서 선형 경제. 왜 이름이 선형 경제라냐면 이게 직선, 선이기 때문에 선형 경제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처음과 끝이 있어요. 자원을 활용해서 쓰레기로 자연 환경으로 배출됩니다. 이거를 이제 한번 좀 예를 들어보면 이건 이제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의 원료 물질은 원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으로 이제 플라스틱을 만들고 플라스틱을 다 활용한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쓰레기통에다 버리죠. 그래서 쓰레기가 돼요. 그리고 그 쓰레기는 아까 그 사진처럼 자연 환경으로 돌아가서 뭐 여러 가지 피해를 줍니다. 요건 이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비슷합니다. 원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정제하면은 우리가 이제 주유소에서 볼 수 있는 휘발유 같은 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연소시키면 에너지가 나오고 우리가 그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이런 정제유들을 활용하는 거죠. 근데 에너지만 나오는 게 아니라 쓰레기로 나오는 게 대표적으로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가 어떤 영향을 미치죠? 네, 중요한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온실가스여서 우리 지구를 병들게 합니다. 지구의 온도를, 지구 온난화 같은 걸 이제 일으키죠. 그래서 이제 자연환경으로 배출됩니다. 또 비슷하게 이제 제가 되게 관심이 많은 또 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상수원이라는 이제 깨끗한 물이 모여 있는 곳이 존재합니다. 대전으로 따지면 저기 뭐 대청호 같은 이제 깨끗한 물이 있는 물들이 있고요. 그게 이제 정수 과정을 거쳐서 상수도를 따라서 이제 우리 가정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물이 뭐 욕실에서, 화장실에서, 그다음에 부엌에서 더러워지죠. 그게 이제 하수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그 하수는 다시 자연환경으로 배출됩니다. 이게 다 선형 경제예요. 그래서 처음과 끝이 있고 항상 끝은 쓰레기예요. 자, 뭐 이런 이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쓰레기를 그나마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에 대해서 다들 이제 고민을 해본 거죠. 그래서 과연 쓰레기가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이제 선형 경제의 대체 개념이 나옵니다. 원형 경제라고 나와요. 이름이 왜 원형 경제일까요? 네. 뭐, 예, 말 그대로 원 모양이에요, 이번엔. 이제 달라요. 아까는 선이었는데 이제 원형 경제입니다. 그래서 비슷한데 자원에서 생산품이 만들어지고 또 생산품이 쓰레기까지 가는 것까지는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차이가 쓰레기가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자원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과연 이런 게 존재할까요? 뭐 좀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뭐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아까 뭐 리사이클이라고 또 어떤 학생이 얘기를 했는데 뭐 우리가 재활용 같은 거 참여하는 것도 일종의 원형 경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번 물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아까는 물이 깨끗한 물에서 더러운 물로 배출되는 걸로 끝났는데 물이 사용한 다음에 더러워진 다음에 다시 깨끗한 물로 돌아가는 이런 게 존재하나요? 우리가 더러운 물 다시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그냥 마실 수 있어요? 굉장히 똑똑한 친구 하나 들었는데 제가 보여줄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술은 있지만 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이 나라에 싱가포르라고 했죠. 예, 싱가포르에는 존재해요. 싱가포르에 보면 뉴워터라는 어떤 물 브랜드예요. 싱가포르에 가면 이런 정수장이 존재하는데
이 정수장은 깨끗한 물이 들어오는 정수장이 아니라 더러운 물이 들어와요. 싱가포르에서 이런 기술 개발이 굉장히 열심히였던 이유는 굉장히 물이 부족한 국가입니다. 거기는 아예 상수원이 존재하지 않고 워낙 작은 도시 국가여가지고 물이라는 거는 주변 인근 국가들, 뭐 인도네시아, 태국 이런 데서 수입해 와야 되는데 그게 아무래도 뭐 국가 안보랑도 관련된 문제여가지고 거기에 의존할 수는 없고 물을 이렇게 재사용하는데 굉장히 집중적으로 기술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변기에서 생수병으로 컨셉이에요. 말 그대로 정말 변기물을 깨끗하게 해서 다시 생수병으로 파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동영상인데 한번 싱가포르에서 어떤 산업이 있는지 한번 보시죠. A Singapore brewery is taking recycling to a new level. New Brew is using New Water, a Singaporean brand of drinking water recycled from sewage. The water is disinfected with ultraviolet light before being passed through membranes to remove contaminated particles. Recycled water was first introduced in 2003 to ease pressure on the country's water supply. The new beer is being touted as a way to teach citizens about the importance of sustainability. If you're visiting, you'll have to be quick. The first batch is nearly run out of stock in restaurants and supermarkets. 마지막 여기 얘기한 거 이제 들으시면 굉장히 인기가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New Water, 근데 이번에는 이제 뭐였죠? 뉴 브루였나? 그래서 이런 이제 브랜드로 싱가포르에서는 이제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혹시 부모님이나 뭐 주위 분들이 싱가포르에 가신다 하면은 한번 이 변기물 맥주를 한번 드셔보라고 권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이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싱가포르에서는 굉장히 예를 들면 이제 고급 호텔에 가면 생수병에 이 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일반적이에요. 자, 이제 한번 플라스틱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플라스틱, 원유에서 플라스틱 쓰레기 버리는 것. 그래가지고 아까 뭐 새들이 먹고 이제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데 한번 원형 경제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플라스틱 원료에서 제품이 된 다음에 쓰레기가 되고 다시 원료로 돌아갑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능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뭐 어디서 봤을 수도 있어요. 뭐 과학 잡지나 뭐 이런 데서 실제로 쓰레기를 원료로 바꾸는 그런 변환하는 그런 연구들도 아니면은 이제 그런 산업들도 굉장히 이제 잘 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쪽에 관심이 많고 이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순환 경제를 표현을 하면 이거는 이제 논문에서 나온 그림이어가지고 좀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메탄이라는 물질이 이제 핵심입니다. 메탄, 가스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죠? 메탄을 먹는 미생물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미생물들은 메탄을 먹고서 BPH라는 바이오 플라스틱을 생산해냅니다. 우리는 이제 이 플라스틱을 추출해낼 수 있고, 이제 플라스틱 제품을 동일하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뭐 플라스틱 뭐 생수병 비슷한 어떤 특성을 갖는 이제 뭐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핵심 이게 원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다시 원료 물질로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플라스틱이 다시 메탄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제 원형 경제를 이제 만들 수 있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플라스틱은 메탄으로 돌아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플라스틱은 너무 잘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플라스틱은 돌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잘 분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플라스틱을 뭐라고 부를까요? 친환경, 바이오, 그다음에 생분해성, 이런 식으로 부르죠. 이 플라스틱은 생분해성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이게 9개월 동안 토양 환경에 노출된 PHA 플라스틱인데 이게 원래는 병이었는데 사라져요. 몽골로 사라지죠? 이것도 동일하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전혀 없는 물질이 되는 게 아니라 무슨 물질로 변환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게 뭐 메탄으로 가기도 하고요. 이산화탄소로 가기도 하고 이게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안 보이게 돼요. 이 PHA라는 바이오 플라스틱은 이런 미생물들이 만들어내고 이 하얀색이 바이오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출해내면 이런 이제 분말 가루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플라스틱에 되게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것들을 주변 환경에서 많이 보셨나요? 바이오 플라스틱, 생분해성 플라스틱 혹시 보셨어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할 수도 있습니다. 편의점에 가면 되게 많아요. 다만 뭐 관심이 좀 덜하거나 뭐 우리가 보통 뭐 이런 거 먹을 때 그냥 먹지 뭐 이런 것들 막 뭐 어떤 포장 용기가 뭔지 이런 걸 살펴보지 않으니까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카페에 가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스타벅스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걸로. 스타벅스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실제로 할 거예요. 그래서 PLA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만든 이 포크, 그다음에 포장지, 뭐 빨대 이런 것들이 스타벅스에 가면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우리 가까이에 이미 다가와 있어요. 지금부터는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이런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어떤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좀 그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5년 전 코로나 기억나죠? 이제 여러분들이 뭐 초등학교 저학년이거나 뭐 고학년이거나 그때쯤 되었겠네요. 되게 불편했죠? 뭐가 제일 불편했어요? 입학식도 못했고, 예. 네, 밥 먹을 때도 힘들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있었을 때구나. 예. 그래서 네. 얘기도 못하게 했고 밥도 잘 못 먹었고 간식도 잘 못 먹게 했고 마스크 계속 끼라고 했고 네. 네, 저도 정말로 불편했거든요. 불편했고 되게 마음이 되게 불편했던 거는 내가 이거를 계속 버려도 되는지였어요. 이 많은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제 과학기술부라고 이제 정부가 있죠. 예. 거기서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는 물품들을 생산해라 라고 카이스트에 이제 숙제를 줍니다. 카이스트 연구진들이 코로나를 대응할 수 있는 몇몇몇 제품을 만들어 오라라고 약간 숙제를 줬어요. 그래서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얘기하기를 나는 마스크가 너무 신경이 쓰이니까 생분해가 되는 마스크를 만들겠다라고 이때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PHA로 나노 섬유를 만들어 가지고 생분해성 마스크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그 정부에서 그다음에 카이스트에서 케어라는 이제 그런 브랜드를 만들었고요. 요 제품명은 뭐 생분해성 마스크이기도 하지만 요게 이거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마스크가 아니고 막스크예요. 이거 틀린 게 아니고 막스크입니다. 막스크. 왜 막스크일까요? 네, 제가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예, 막 쓰고 막 버려라 막스크예요. 그리고 사실 이게 그 핵심 기술이 막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이 나노 섬유로 그래서 막 쓰고 막 버려라 그래서 막스크라고 만들었고요. 그때 이제 한창 중소기업이랑 이제 같이 마스크를 제조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코로나가 빨리 끝났습니다. 그 2020년에. 그래서 그때 이제 기억해 보시면 마스크 산업이 막 정부가 막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하다가 다 도산됐거든요. 이때 다 같이 도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끝났는데 어쨌든 이제 재미있는 추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했던 게 요즘에 이제 대학교에 뭐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3D 프린터를 굉장히 학생들이 활발하게 활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만들고 싶은 물건들을 3D 프린터로 자유롭게 이제 설계를 해가지고 인쇄를 해내는데 결국에 그 인쇄하는 물질도 다 플라스틱이거든요. 그래서 3D 프린터 주변에 가보면 예, 쓰레기가 어마어마해요. 예, 이제 그런 것들도 과연 이제 생분해성이 가능한 필라멘트, 그러니까 잉크죠. 한마디로 이제 3D 프린터 잉크. 생분해성이 가능한 필라멘트를 만들 수 없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야가 포장 쪽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뭐 부모님들이 아마 어마어마한 양의 택배를 시키실 거라고, 매일같이 시키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좀 답답합니다. 예, 그런 배달, 그다음에 우리 배달 용기들 같은 것들만 보더라도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이런 포장 소재들을 그나마 좀 친환경으로 만들 수 있진 않을까라고 요즘에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예요. 그래서 뭐 종이 소재 기반으로, 뭐 플라스틱 소재 기반으로 이제 포장 소재들을 만들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종이 소재 예시인데, 저는 이제 플라스틱보다는 그래도 종이를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종이는 아무래도 좀 더 자연 친환경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종이는 굉장히 치명적인 또 단점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잘 뚫리죠. 특히 물에 너무 취약해요. 네, 비가 오면은 사실상 너무 무력하게, 예, 다 녹아버리고 구멍 나고 이러는데, 그래서 물이랑 그다음에 또 대표적으로 만약에 이제 공기가 너무 잘 통하면 이런 식품들이 잘 상하게 돼요. 그래서 공기 막고 물을 막을 수 있는, 예, 그런 포장 소재 개발 쪽으로 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전자 폐기물에 또 관심이 많이 있어요. 우리 아마 학생들도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고 있을 것 같고,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우리가 전자 제품을 활용하고 있어요. 집집마다. 이런 것들이 다 쓰레기로 나옵니다. 전자 폐기물은 정말로 처리가 어려워요. 이런 것들을 좀 친환경적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캐나다에 있는 이제 몬트리올 공대라는 곳에서 이제 같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자 어떤 칩 같은 것들을 생분해가 가능하게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이런 이제 전자 어떤 샘플을 대상으로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밖에다가 놓고서 한 35일이 지났을 때 이렇게 형체가 사라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한 2달이 지나니까 아예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자제품도 어쩌면 미래에는 사라지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좋은 질문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하게 뭐 우리가 핸드폰을 어마어마하게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 배터리 폐기물 문제도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생분해가 가능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배터리 쪽도 지금 함께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싱가포르와 함께 개발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배터리도 몇 주가 지나니까 배터리가 사라져요. 나중에는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배터리 폐기물에 대해서 좀 걱정을 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이거는 지금 존재하지는 않는 제품이고요. 제가 그냥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컴퓨터한테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이제 나중에 집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플라스틱을 뭐 3D 프린터로 만들어도 되고, 플라스틱을 언제든지 필요할 때 한번 집에서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플라스틱이 친환경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집에 가면 밥솥 있죠, 밥솥. 밥솥에서 밥을 하려면 어떻게 되죠? 쌀 씻고, 그쵸? 쌀, 물, 버튼 누르면 되죠.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집에서 만들 수 있는 시대를 한번 꿈꿔보면서, 또 집마다 가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도시가스를 연결하면, 그리고 원하는 양의 바이오 플라스틱, 뭐 생분성 플라스틱을 만들어주는 그런 시대가 오기를 저는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이 분야에 있지만 쓰레기는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 줄이려고 노력해도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 쓰레기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여러분들이랑은 너무 상관이 없는 거지만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아마 부모님들 아니면 이제 제 생각에는 아마 여러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은 이제 잘 아실 거예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이제 클래식 영화입니다. 저는 이제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쓰레기를 꿈꾸고 있어요. 그나마 쓰레기는 너무 많이 나오고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바람과 함께 혹시 사라진다면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조금 희망을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가 없는 세상, 황당하고 너무 어려워요. 근데 흥미롭기 때문에 저는 이 질문을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명재욱 교수님 감사합니다.